조금 전 잠깐 영상으로 나갔던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진행 중이죠.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또 수출 규제 문제 등 양국의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물론 수출 규제 관련해선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죠. 일본 측이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반도체 분야 세계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우리도 이제 WTO 제소를 취소했다는 그런 속보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관련한 속보들 반영해 가면서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 오늘은 원픽으로 진행합니다. 셔틀 외교 복원 기로입니다. 정치권의 큰 이슈가 빵빵 나오는데 자리를 비운 박준우 마커, 이미 눈치채신 정혜원님들도 있겠지만 사실 조어의 달인입니다. 그럼 박 마커가 저 유체커와 류 실장에게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다정해 끝나고도 붙어 다닌다고 해서 바로 유류일체입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도 뭉쳤습니다. 유류일체 첫 번째 순서로 제가 한일 정상회담부터 정리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낮 일본 도쿄에 도착해 1박 2일 일본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 떠날 때만 해도 짙은 갈색이었던 넥타이 빨간색으로 바꿔매고 전용기에서 내렸는데요. 일본 국기에 있는 그 빨간색이 떠오릅니다. 일본에 우호적인 첫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이번 당일의 하이라이트인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보신 환영 행사 이후에 이 소수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을 진행 중이고요. 잠시 뒤 참석자 범위를 넓혀 확대 회담에 들어갑니다. 확대 회담 모두 발언은 발제 중에라도 시작되면 실시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담을 마치면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만찬, 그리고 렌가테이라는 장소가 알려져서 주목받고 있는 2차 대화와 친교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모두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빌드업이죠. 우선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방문 외교는 12년 만으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방한,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오늘 회담 테이블에 오른 의제들 정리해봅니다. 먼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이 의제에서만큼은 이미 모든 패를 다 보여줬습니다. 일본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제3자 변제, 대선 출마 전부터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 다시 한번 힘을 실었고요. 정권이 교체되면 배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이제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 얼마나 화답할지가 관건인데요. 특히 과거사에 대해 내놓을 입장이 중요합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간접적으로 밝힌 적만 있습니다. 岸田政権としても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이전이 어떤 내각인지도 지금 불분명하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만 나왔을 뿐인데요. 기시다 총리가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도 어제 일본 신문 3개에 동시에 실린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에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그에 걸맞은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는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의 참여 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이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 제3자 변제에 재원을 보태는데 부정적이죠. 그러면 이 가칭 미래 청년 자금으로 불리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여기에라도 출연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는 생각해 왔는데요. 오늘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이 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만 가해 기업이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전경련과 게이란렌이 출연해서 일단 시작합니다. 개별 기업 참여 여부는 각각의 의사에 달렸습니다. 네, 오늘 회담의 또 다른 핵심 이제 수출 규제입니다. 강제동원 배상안과 함께 우리 정부가 내민 일종의 계산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일본 언론 서면 인터뷰를 봐도 이 3년간 중단됐던 정책 대화 재개를 통해 수출 규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이 조속히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도 경제 분야의 관계 개선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IPF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 국가입니다. 한일 양국의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어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기회의 상실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 수석은 그러면서 이 오늘 회담 전에 한일 양국의 협의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했는데요. 산업부가 오늘 오후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일간의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 끝에 일본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중에서도 핵심인 소재 3종에 대한 규제를 3년 만에 풀기로 했고요. 우리나라도 잠정 중단해놨던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아예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이제 북한 미사일 포착 같은 군사기밀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등 한일 안보협력 문제입니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서 문재인 정부가 종료를 통보했다가 효력을 정지시킨 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법적 지위가 불안정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는데요. 회담 한 번으로 완전히 정상화하긴 힘들다는 관측도 동시에 내놨습니다. 이 문제는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각 공조와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죠. 오늘 북한은 윤 대통령의 방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이 ICBM 추정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 반발의 성격이지만 오늘 논의에 더 힘을 실어주는 셈인 듯한데요. 지금까지 짚어드린 논의를 기반으로 결국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셔틀 외교 복원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셔틀 외교 복원입니다. 그래서 셔틀 외교 복원은 이제 200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그 시기로 회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 복원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월이나 9월 중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이 긍정적인 전망이 맞아떨어질지는 지금 진행 중인 정상회담에 달린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정회를 통해 지켜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류 실장이 준비하고 있는 유류일체 2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